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앉아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그 목요일장 마치고 바로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릴 그 수치들 중에 목요일 종가하고는 살짝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건 일단 제가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는 그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 견해보다는 어쨌든 제가 일목균형표 이론을 바탕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일목균형표 이론을 만든 일목산인이라고는, 이지목고산증이라고는 이 분은 어떤 식으로 종목을 선택하고 평생 투자를 해왔는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면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목산인의 방식이라고 이렇게 썼고요. 당시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분은 1932년부터 36년 사이에 균형표를 개발을 해가지고, 1982년에 이제 세상 떠나기 전까지 주로 한 6, 70년대나 이렇게 꾸준히 투자를 해온 분이고요. 그리고 당시는 우리가 쓰는 것처럼 지금 같은 무슨 컴퓨터가 있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차트를 손으로 그리면서 매매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매하는 아주 그 장중 단타, 스캘핑, 데이 트레이딩 이런 개념은 아예 없던 시절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중 아주 모멘텀이 큰 종목들을 따라가는 매매부터 시작해가지고 장기 투자까지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약간은 약간 단기 성향도 있지만 조금 중장기적인 이런 투자라는 점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 뭐 꽁 잡는 게 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본인의 실력껏, 재주껏 기법대로 뭐 단타를 하든 중타를 하든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고요. 아무튼 이 부분이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참고될 부분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방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뭐 일목균형표 이론 한글판, 1억 원전 한글판하고 뭐 입문서를 쓴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기법도 여러 가지를 씁니다만은, 균형표를 주로 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뭐 시장이 최근에 좀 조정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면서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시황을 잠깐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막아편 정신대 이제 조금 쉬어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썼었고요. 그 다음에 3월 20일에 코스피 기준으로는 종가상 역사상 최고가 경신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조정이 왔을 때 신고가 저주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시장이 좀 약간 박스 등락처럼 하다가 가격 조정이 좀 나타나고요. 코스닥은 특히 가격 조정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왕 지금 조정이 들어간 상태이고요. 이 부분이 어디서 끝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지난주 또 우리가 예측과 예측과 대응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대응을 예측에 의존하면 우선 뭐 인간이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한다는 것에 또 한계가 있고요. 또 예측을 하게 되면 본인이 좀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그 예측, 그 결과에 이 좀 종속되거나 그 영향을 받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전혀 아니할 수는 없지만, 또 너무 예측에 매달리기보다는 그보다는 대응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과 함께, 지금 현재 시장의 조정은 주봉으로 보면 또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제가 보시기에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코스닥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코스닥 차트의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는 지금 음봉으로 이렇게 길게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봉은 기준선 990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 이것을 주봉으로 보시면 지난주에 이미 이 직전 고점으로부터 이제 13주를 달성했고요. 13주를. 그리고 바로 작년 추석 이후 제가 3주 조정받고 나면 11월부터 장이 날아간다 그랬거든요. 딱 그 자리로부터 26, 그럼 이게 6개월입니다. 26 이 자체가 일몰 기본 수치고요. 거기 이제 지난주 와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작년 이 고점에서 보면 33 이런 것들이 뭐 33이다, 26이다, 13이다 이런 것들이 균형표 말하는 시간성의 기본 수치라고 하는 리듬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결과론입니다만은 아무튼 여기까지 오른 다음에 현재 그 조정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1월에서부터 보면 이 하락은 이제 9주였는데 42일, 1월 고체에서 보면 66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33 두 배를 잡으면 이제 65로 하고요. 거기서부터 한 주 더 가서 조정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좀 기분 나쁘게 가면 저희는 조정을 한 3, 5, 7, 9 이렇게 홀수로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로부터 다음 주를 지나가면서 가마 돌려버리는 그림이 나오면 최상인데, 안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최근 한 30일 이상 별 조정 없이 상승이 누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짝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봉 달인으로는 뭐 지금 곧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나름 또 지지할 비빌 언덕이 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주봉상으로나 이러한 그 일목의 일수들이 와서 시장을 좀 때리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 말이 될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주가 지수, 코스피 지수로 보면 우선 제가 이제 3월 11일부터 장이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1월 8일 고점, 여기가 이제 중요 변화일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일목의 42 변화일이 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 42 변화일인데 실제 바닥은 3월 9일에 나왔기 때문에 그 총 걸린 일수는 39일 정도 됩니다. 그럼 시장이 뭔가 리듬을 탄다고 했을 때 이게 정박자로 돌아가면은 왼쪽에서 39일 오고 오른쪽에서 39일로 가면 다시 변화가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또 이 3월 20일 최고가로부터 9일에도 해당이 되고요. 이게 언제냐 하면 바로 내일, 지금 제가 녹화를 여러분 목요일 장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내 옵니다. 금요일 날 오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조금 지우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꾸 일수가 나가면 여러분 이제 복잡하게 보실 수 있는데, 그다음 지난번에 말씀드린 40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그 일목이 어쨌든 기본 수치니까 이것을 그 하나의 그러니까 1차 지지선, 2차 지지선처럼 변곡점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정거장을 나눠 보면 요 한 내일 정도 되는 기간과 다음 주 화요일 정도 이렇게 일정을 좀 잡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종합지수하고 코스닥하고 사실 하루 차이가 좀 나긴 하는데 그냥 주초 지나면서, 그러니까 시장이 바로 주말 주초로 가면서 돌아세우지 못하면 다음 주 초까지 좀 약세 혼조 기운 속에서 주초가 지나가면서 반등할 그럴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확정은 못 짓습니다. 그런 날들이 왔을 때 지금 현재 하락을 좀 불러일으키는 것이 5월 3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공매도에 대한 뭐 사전 경계 매물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것은 기관들의 매도 상수에 늘 매도하는 것에 코스피 기준입니다. 외국인들이 3일째 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지금 빠지고요. 코스닥도 빠지는데 이 수급이 바뀌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가보시면 일봉상 그 목요일 당장 이제 19일 고점으로부터는 9일이지만 아직 이건 좀 부족하고요. 가격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 일목 균형표 일봉 기준선이 990이 지나가는데 가격으로는 여기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자리 좀 왔습니다. 왔는데 이 역시 한 42일 정도 이렇게 일정을 잡으면 다음 주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시장을 여러분 확정을 안 지어드리는 것에 대해서 뭘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배 계산을 하늘 가격은 990, 그리고 약간 내일 정도, 이 기점에서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정거장으로 가서 다시 지지냐 반전이냐 이걸 노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 무산되면 계속 한 단계씩 깨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미 하락이 시작되는 이전부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량을 줄여놓고요. 어디서 들어갈 것이냐만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저는 그 이러한 뭐 가격 시간상 자리에서 수급이나 이런 것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오면 다시 사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 출연을 처음 하던 초기에 이 지수가 이제 8월 하순 뭐 지수 3,500선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여러분 중간 조정 없이 갈 리가 없죠. 그건 뭐 어느 도단이고요. 개별 종목 중에서는 드물게 좀 장기간 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특히나 시장을 대표하는 지표가 전혀 쉬지 않고 간다는 것은 그건 뭐 아주 꿈에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불과하고요. 그런 한편으로 이러한 조정이 왔을 때 이제
네, 어떤 식으로 조정을 받고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는 생각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조정이 좀 깊게 왔습니다. 깊게 온 것은 사실이고 이것을 전혀 지금 대응 없이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대응을 하신 분이라면 저가 매수 자리를 찾겠는데 다음에 큰 그림으로 보자면 이번에 조정을 얼마를 받건 결국 고점 갱신해서 다시 간다는 거죠. 각국의 기업들의 실적이나 여기서 각국이라 하기에는 뭐 미국과 우리나라로 치죠. 그리고 경제지표나 모든 것들이 현재 개선 중에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번 미국 FOMC에서도 동화 완화적 조처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자금 공급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테이퍼링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뭐 자산들의 약간 그 거품 같은 고평가 같은 부분에 대한 우려가 약간 있었고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오늘 의회 연설에서도 부자 정세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있긴 했지만 그 시간대에 우리 지수 튀고 네, 미국 시간에 나스닥도 오른 것에서 보듯이 약간 악재보다는 후재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장기 상승 국면에서 이러한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스란히 당하고 있거나 최고점에서 산 분들은 좀 충격이 되지만 전체 틀에서 보자면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하나의 그 통과 의례 혹은 성장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약하자면 뭐 일수나 이렇게 가격으로 보면 우선 금요일 기점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전후해서 시장에 긍정적 변화가 오면 또 매수 기회로 삼으시라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다우 지수를 한번 보겠는데 이것도 4월 16일 기준으로 보면 수요일 종가까지 한 9일 정도 지났습니다. 대개 이제 이런 정도의 리듬이 들어오면 시장은 뭐 반등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우 지수도 뭐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자체 조정까지는 뭐 별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역시 42일 단위로 일목기분 수치로 가보면 다음 주 초에 좀 걸리기 때문에 제가 왜 자꾸 42일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난 3월 진바닥이 1월 고점으로부터 42일 영역이 오면서 3월 9일에 미리 돌고요. 42일에 해당되는 3월 11일부터 장대 양보로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습성이 한번 나오면 그 다음에도 기왕이 지금 조정 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못 돌아가면 다음 주 초를 주목해 본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간간히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는데 돌아가고 난 뒤에 지금 이틀째 살짝 쉬는데 이 그림에서 아마 지난주 말씀드릴 때 이 주초 주말 지나가면서 반등 가능성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이트마다 일봉 차트들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 조정 때 13일의 눌림이 있었고요. 이번 고점에서 하락이 13 눌림을 주고 이틀 반등이 나왔는데 이 그림에서 나오는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을 넘다가 지금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고요. 이 파동이 전 저점을 크게 하회하는 파동, 주봉상 덮어 씌우는 봉이 왔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경계해야 됩니다. 워낙 여기가 상하 뭐 난리가 나는 장이라서 저도 감히 이렇게 화가는 못합니다만 대응하는 방식으로 가자면 13일, 14일 조정에서 반등은 딱 나왔고요. 급락 끝에. 그러나 기준선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수적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다시 이제 기준선 돌파하면 뭐 살짝 한번 따라가 본다 하더라도 그리고 전 최고점을 넘기 전까지는 이번에 저점을 깨면서 내려오는 Y자로 터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지하락에 대한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되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제가 지난주에 바닥에서 돌아가는 종목, 추세 타는 종목, 실제로 제가 매수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그 종목들이 아주 재밌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복귀하고 가겠습니다. 당일 제가 이 종목을 종목명을 지웠습니다. 개별주의고 제가 사놓고 방송에서 좋다는 식으로 추천을 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이 종목이 뭐냐면 액세스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관련주들은 장기간 하락을 보이다가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확산되던 시기와 그 이유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다 최근에 좀 빠른 것은 3월 변곡점, 4월 변곡점 지나면서 돌아서기 시작했고요. 이 액세스 바이오는 좀 뒤늦게 출발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실적 이야기 나왔고 그리고 현재 이제 재료가 이제 가미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급등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했던 분석은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전 고점에서 33일
예, 조정받고 바닥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올랐다가 요 조정받는 이 지점, 이게 이제 지난주 가져왔던 그림입니다. 그리고 일목으로 보면 바닥에서 17일이 딱 지나가는데 실제로 매수를 하고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오늘까지 상가입니다. 과일 종목에 들어가서 30분 단위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있지만 그 위에 상가 나오고 눌림목 주고 돌린 다음에 오늘 또 상가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운이 좋은 케이스죠. 예, 제가 뭐 있는 대로 뭐 여러 종목을 사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찍었는데 어쨌든 일목상으로는 17변화일에 구름 상단에서 예, 눌림목을 주고 양봉이 나오니까 첫 양봉에 들어가면서 뭐 거래도 늘었고요. 실제 이제 9일짜리 후행스팬 ROC 지표는 제로 라인 왔다가 뭐 뒤집어진다든지 이런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바닥형 잡기로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중에 이제 눌림이고 중요 지지선을 이탈했다고 했는데 롯데케미칼이 이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이제 행동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아무튼 이제 구름 상단까지는 올라왔습니다. 31만 원대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이때도 보면은 33일과 52 일목 기본수치 지나면서 나왔고요. 지금 이제 전환선 기준선이 호전이 되었고요. 예, 후행스핀이 여기 이제 지금 와 있습니다. 이 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국면은 이제 주가를 돌파해야 됩니다. 즉 31만 원 넘겨버리면 현재 이 앞으로는 당장의 장세는 없습니다. 예, 직전 고점들은 있지만 현재 이걸 능동형이라고 하는데 현재 여기서는 장선이 없고요. 그러니까 예, 지금 롯데케미는 31만 원 이 고비를 지금 두고 주춤한 상태인데 오늘 뭐 지수가 밀렸지만 롯데케미칼은 올랐고요. 뭐 주된 상승의 주도주는 LG화학이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화학을 한 6,192억 정도 아주 대량으로 매수를 했는데 아무튼 롯데케미도 바닥 찍고 서서히 돌아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당시 이제 SK바이오 이 종목도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올라오다가 오늘 조정이 좀 들어왔습니다. 16만 원까지 올라가다가 여기서 지금 조정이 조금 들어왔는데 이것은 이제 추세적으로 매매를 한다면 지금 이 전환선 자리 이거 지지 돌면서 뭐 양봉으로 이렇게 돌려주거나 아니면 혹은 내일 바로 한 16만 원대로 올라타는 이런 그림이 나오면 뭐 다시 매수를 하거나 해도 괜찮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미포조선 이제 추세 타기의 어떤 한 전형처럼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당시 보세요. 76 일목 기본수치 지나가고 있었고요. 이게 지금 종가는 아닌데 21선 걸쳐놓고 바로 이제 기준선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난 뒤에 최근에 뭐 화학조선 철강 난리가 났죠. 금융도 올라가다가 지금 주춤 좀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운이 좋은 겁니다. 이제 이렇게 그림이나 이런 재반 조건을 보고 뭐 매수를 하거나 추천을 해도 그 다음날 그냥 뭐 우리가 언제 봤냐면서 그냥 엎어버리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종목들을 설명하고 난 뒤에 그 종목들이 다행히 대체로 잘 갑니다. 미포조선은 오늘 장중에 79,900원, 8만 원까지 거의 목전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오늘이 이 출발 자리 직전 저점에서 26일에 해당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심합니다.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요일 날 장중에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상승이 있고요. 지수가 워낙 밀리니까 같이 밀릴까봐 수요일 날 팔았어요. 그래서 오늘 목요일 기준입니다. 영상 지금 금요일 날 나갈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제가 배가 조금 아팠는데 팔았습니다. 팔았고요. 가지고 계신다면 이게 이제 오늘이 이 저점 돌아가던 자리로부터 26일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26 후행스편이 여기를 치고 돌아간단 말입니다. 주가가 미리 조정을 받았으면 여기서도 반등을 기대해 보는데 올라와 있는 상태라면 도로 꺾일 가능성을 조금 보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 점이 하나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워낙 뭐 강세 종목이고 수급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뭐 더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좀 단계별로 잘게 좀 나누어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제가 또 실토를 할 것이 저도 뭐 매일 장중에 시세를 보고 있고요. 심지어 선물은 200틱 차트까지 돌리면서 매매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이런 고저점이나 시간 뭐 이런 게 보이니까 잘라 먹다가 더 잘 가는 주식 중간에 팔아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면 또 따라가야 되는데 놓쳐버리고 못 따라가서 다른 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도로 갈 때는 제가 미리 제가 볼 때는 8월에
3,500선까지도 갈 수 있는 장이다. 그래서 중장기로 몰고 갈 분은 제대로 뭐 시장 중심에 있고 추세가 좋으면 가져가는 매매, 예, 이런 가능하고요. 뭐 ETF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투자가 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장을 보면서 실체가 이렇게 좀 매매가 되는 경우는 저처럼 제주 부리다가 놓치기도 하고 그러긴 한데 이 부분 제가 솔직히 실토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종목인데 이것도 개별 종목이라서 지난주에 제가 종목 이름을 지웠는데 이 종목이 이엠텍입니다. 네, 실적 증가가 대단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당시 다만 22,000원 목표치하고 거의 근접했기 때문에 당일은 제가 팔고 왔다고 말씀을 아마 드렸던 것 같습니다. 26변화일에 도저히 양봉으로 올랐고요. 그 뒤에 이 종목이 조정이 들어가가지고 오늘 이 종목이 일본 기준선으로 왔습니다. 기준선이 이제 19,000원대인데 작년에 살짝 깨다가 그래서 오늘 다시 샀습니다. 뭐 여러분 뭐 사시고 안 사시고 그건 제가 추천은 드리지 않겠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추적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중 저점은 21선이었고요. 일본 기준선을 회복인데 이게 지금 제가 종가되기 직전에 마치고 바로 지금 녹화하러 와야 해서 종가를 못 담았는데 오늘 종가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오늘 일봉은 아래 수렴 살짝 달린 양봉이고요. 종가 고가이고 21선을 딛고 기준선을 회복하고 전환선도 살짝 돌파한 상태에서 올려놨습니다. 이후 흐름은 뭐 예, 내일 다음 주 가서 보면서 제대로 돌아 나오는지 혹은 이탈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매수하면 끝이 아니고요. 거기서는 이제 만약에 역으로 갔을 경우에는 내가 대응을 해야 되죠. 그런 준비를 해놔야 되고 아무튼 리듬 타기인데 하나, 둘, 셋, 넷 어제까지 5입니다. 대개 이제 5일 정도 지나면 그 노래 보거든요. 근데 오늘 장중까지 빠졌다가 돌아가기 때문에 양평 이렇게 6일이 걸렸는데 예, 6일이 걸렸는데 이게 21선 지지하고 예, 기준선 회복하고 네, 흐름이 개선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로 들어가 봤다 말씀드리겠고 이 부분이 여러분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월 하순 조정 받을 때 보면 5일에서 6일 딱 걸립니다. 그 다음에 3월 초순 조정 받을 때 이게 양평 늦기 6일입니다. 이번에 6일 조정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4월 중순 조정 받을 때 보면 주가 자체의 하락은 4일로 끝나지만 6일, 7일 지나고 난 뒤에 예, 양봉이 터집니다. 그 전에 보면 8일이고요. 그러면은 6일부터 8일 사이니까 일수가 딱 하나로 집중은 안 되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종목마다 나름대로 이 습성이 좀 반복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 뭐 시장 전체적인 흐름도 봐야 되고 예, 그리고 해당 업종의 어떤 흐름도 봐야 되고 개별 종목에서도 뭐 수급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가는데 기왕이 지금은 정배를 나와 있고 양운 위에서 여러분 제가 이걸 좀 지우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좀 지저분한데 이걸 치우지를 못하겠네요. 아 여기 있구나. 오케이. 예, 예. 정배일에 있으니까 이런 조정의 일수상 리듬 오고 주요 괴선 예 딛고 지수는 약한데 이 종목이 나름대로 그 안에서 독보적으로 좀 돌면 매수를 내보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적이 지금 바탕이 깔려 있는 종목이고요. 자,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복귀를 해드렸습니다. 복귀를 해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일목산인의 종목 고르기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목산인은 일목균형표 이론을 만든 분의 닉네임입니다. 그 좀 이제 일본인인데 이 뭐 정치인도 아니고요, 외교관도 아니고 그냥 주식시장을 연구하고 예, 언론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그런 감정적인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아무튼 후대의 예, 주식 투자자들을 위해서 원래는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수익을 내서 자산이 늘면 예,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고 예의를 차리는데도 항산 자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건 중국 쪽에서 나온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러한 그 주식 투자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부국 사회가 안정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품고 이제 만든 것이고요. 그런 어떤 기조, 취지 하에서 만들어진 균형표 이론에서 종목을 고르는 방법,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장기 추적을 합니다. 장기 추적. 이 장기 추적은 여러분 장기 투자와는 좀 다릅니다. 미국의 우리 오마이 현인 이분은 뭐 엄청나게 오랜 세월을 보유를 해서 큰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방식을 노리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사실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이 좀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미국도 중간에 큰 조정이 왔다가 돌아서긴 했지만 아시다시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는 뭐 경기 사이클이나 흐름이나 주가의 장기적인 차트가 우리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리는 뭐 1989년에 4월 1일에 1015포인트, 종가상 1007포인트를 갔다가 456을 왔다가 1140을 갔다가 270을 왔다가 이렇게 막 난리를 치면서 왔지만 미국은 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해도 되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장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추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소니하고 평화부동산 그리고 한 종목을 평생 거의 추적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종목의 왕 평화부동산 이 종목 가지고 자신에게 필요한 자산은 다 읽었다고 하는데 소니는 여러분 아시는 그대로고요. 소니가 이제 근세에 와가지고 좀 힘들어졌지만 과거에는 뭐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평화부동산은 어떤 종목이냐면요. 일본에서 검색을 해보면 일본은 우리와 달리 그 증권거래소 있죠. 그 건물들이 사실 뭐 전국적으로도 여러 군데 이제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우리는 증권거래소, 증권회폐 이 각각들이 자기 건물, 자기 자산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평화부동산이라고 하는 데서 임대를 해주나 봐요.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본 자료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거의 이게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부동산은 일단 부도가 날 리가 절대 없고요. 예, 증권거래소에 임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로 이제 일본 증시의 주가지수 흐름하고 거의 동조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지수 추적하면서 우리가 베타 계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수 흐름과 거의 같이 가는 종목이어서 좀 투자하기가 편하다 그럴까. 그래서 이 종목의 등락을 놓친 적이 별로 없고 이 종목을 통해서 나는 필요한 자산을 다 이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세 종목이 전생의 투자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제가 장기 투자의 애로사항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삼성전자를 지금 와서 보면 엄청난 상승이 있었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2006년도에서부터 2009년까지는 주가 이게 지금 여러분 액분 환산 주가로 뒤로 되돌려 버렸기 때문에 지금 주가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지금 장기간에서 조정이 있었고요. 2013년도에 보면 약 한 이제 3만 원, 지금 환산 주가입니다. 그래서 2만 원대까지 밀리면서 그럼 약 3분의 1 조정이잖아요. 그러면서 몇 년을 끊느냐면 2013년, 14년, 15년, 16년, 이 거의 4년을 조정을 받으면서 밀립니다. 게다가 2018년부터 이때는 물론 뭐 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이었습니다만 2019년까지도 뭐 조정입니다. 근데 이거야 뭐 장기 투자하는 측면에서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보면 장기 투자 결과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한 4년 정도 여러분 주가가 제대로 안 올라가고요. 저가에서 샀다면 기다려 보겠지만 혹시 중간에 샀다면 이거 장기 투자 어렵거든요. 제가 여러분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장기 투자의 애로점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목산인 방식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렇게 어떤 특정 종목 몇 개를 계속 그 종목을 연구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의 실적,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 경제의 흐름, 혹은 이 종목을 위주로 본다면 뭐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산업과 뭐 그 기업의 환경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에 관한 내가 거의 여러분 전문가 되지 않겠습니까? 1년, 2년 정도가 아니라 10년, 20년을 파고드는데요. 그러면서 이 종목이 뭔가 이제 때가 왔다고 느껴질 때 투자를 하는 방식이죠. 이해되시죠? 장기 추적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계속 그 종목을 분석을 하는 거죠. 언제 들어가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그 종목을 완벽하게 바닥에 사서 완벽하게 고점 팔고 나오고 그러기는 뭐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당 종목을 오랫동안 연구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본인이 다른 어떤 종목보다는 본인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고 선수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나라는 각 증권사의 그 리서치 분석 자료들이 무료로 막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충분히 탐독하면서 메모해가면서 연구를 한다는 이야기죠. 장기 투자를 하는데 장기 추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그다음 현대차를 가져옵니다. 이제
장기 투자의 어려움 중에 또 한 가지가 현재 시점에서 유망한 종목이라고 골라놨는데 실제로 그것이 제대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잘 가는 종목을 압축내기가 좀 쉽지만 않다는 측면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현대차가 6만 5천원에서 지금 28만 원까지 작년부터 따지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과거로 돌아가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죠. 그때 이제 3만 5천 원에서 2011년, 12년 상투까지는 뭐 27만 원대까지는 잘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작년에 6만 5천 원대까지 엄청나게 밀렸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작년 올해 급등해가지고 전고점 다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현대차 좋지, 삼성전자 좋지. 근데 포스코 한번 볼까요? 포스코 좋지. 이전에 국민주까지 했던 포스코가 뭐 한전 아닙니까? 그럼 한전 주가 어떻습니까? 그 자꾸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게 이 반복되는 표현입니다만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장기 투자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뛰어난 종목을 잘 저평가되고 발굴하면 아주 그것이 뭐 잘하면 수십 배 이런 수익도 줄 수도 있지만 우리 생각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한 기업인데 좋은데 했지만 가다 중간에 환경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기 투자도 좋지만 물론 뭐 평이하게 잘 가면 장기 투자하면 되죠. 그러나 장기 분석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들고 있을 때와 풀어줬을 때를 좀 구분하는 투자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포스코 아주 지금 그냥 날아가고 있습니다. 철강 지금 이게 보면 과거 76만 5천 원에서 14만 3천 원까지 이건 2007년 상토입니다. 그럼 양편 늦게 13년, 14년을 지나서 이제 뭐 이렇게 올라온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2018년 고점에서부터 따지면 지금 3년, 4년 만에 겨우 이제 고점, 거기 산 사람은 본전 온다 그럴까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이제 IT 버블 2000년 당시 그때 아주 완전 황계주의였죠. 새로운 기술을 보면 지금 차트 가격 기준으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로그 차트입니다. 1490원이 20만 8천 원을 가요. 그러나 그것이 다시 1070원 올라오고 작년에 1800원 하다가 지금 8700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이 종목이 대단했죠. 대단했지만 이런 경우들도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은 꼭 세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전보다는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수많은 자료들을 좀 쉽게 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5종목이나 10종목 이런 식으로 집중 연구를 하셔도 충분해요. 시간적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장기 추적하는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적을 하는데 일목균형표가 기술적 분석에 물론 중점을 둔 기술적 분석의 기법이지만 그 바탕에는 저포주라든지 방금 보신 것처럼 아주 초우량주들 부도 위험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기에는 물론 거래량 뭐 상위라는 이런 내용도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 실정에 맞게 보면 시가총액 상위 한 22, 32 종목을 또 계속 연구하는 거죠. 계속 연구할 때. 근데 시가총액 상위는 이제 중간에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대개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우량주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주가가 장기간에 걸쳐서 좀 많이 가는 종목들은 가볍고 성장성이 큰 것들이 작고 이런 것들이 더 뛰어난 건 사실입니다만은 여기서는 일목산인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방식이 또 따로 있고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22, 32 종목을 꾸준히 당시에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컴퓨터로 다 나오지만 당시에는 차트를 그리면서 추적을 했어야 하니까 그래서 22, 32 종목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 오늘 오후장 중반쯤에 한번 띄워보니까 뭐 삼성전자부터 이제 25위까지 이렇고요. 아시다시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형편이 없습니다. 주가 흐름이 형편이 없다는 겁니다. 들어누워 버려가지고 바닥에서 깔려 버려가지고 지금 당장은 이 뭐 투자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물론 좋고요. SK 하이닉스 분기 실적 나온 것도 보면 상당히 뭐 2조 한 5,100억 정도든가? 아니요. 하여튼 그렇고요. LG 화학이 어제 발표했는데 분기에 뭐 1조 한 3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LG화학 화학주 지금 잘 가고 있고요. 네이버 눌리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랐다가 조금 주춤하는데 추세 좋습니다. 카카오도 추세선 위에는 있죠. SDI가 늘어져 버렸고요. 현대차 재미없고요. 셀트리온 빠져버리고요. 포스가 날아갑니다. LG전자 지금 흐름 좋고요. 삼성물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좋고요. 살짝 눌림 주고요. 예, 모비스 지금 죽어 있고요. 이런 건 이제 바닥 착해야 됩니다. 이 종목을 추적한다면. 제가 지금 살아있는 거와 아닌 것들을 조금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SK텔레콤 잘 가죠. 통신주도 최근에 좋습니다. 금융주 좋고요. LG는 뭐 아주 강하게 가고 있고요. SK 무상방 그럼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삼성생명, 아모레퍼시픽 이게 다 좋습니다. 잘 갑니다.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니라 흐름을 지금 잠깐 말씀드리고요. HMM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번에 뭐 대히트 종목이고요. 금융주 하나금융주도 잘 가는데 이 중에 몇 개 차트를 볼게요. LG화학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20, 30개 종목을 또 추적을 하는 거죠. 추적을 하면서 그 안에서 매매할 것이 나오는가 보는 것인데 이건 이제 텃밭입니다. 집근처에 텃밭 만들어 놓고 모종을 심어 놓고 그것이 자라면 하나씩 뽑아 먹는 거죠. 오이도 가지도 키우고 상추도 키우고 열무도 심고 그러면 이 시기 맞춰 가지고 열무가 이걸 수확할 때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목을 그렇게 보시라는 거죠. LG 화학으로 보면 쌍봉 찍고 빠지다가 4월 25일 저 우리 일목 변화일 구간에서부터 슬슬 돌아서는데요. 음봉이 좀 많고 힘이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수급 보셔야 됩니다. 외인기관. 그런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자 구름 하단에 걸리고요. 눌림목 줬는데 이건 기준선 21선 근처 안 가고요. 어제가 바닥에서부터 자 이건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제가 지금 목요일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도지가 오늘 양봉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실적 발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름 하단에 걸려가지고 주춤 하다가 오늘 아침 대바람에 올라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주가 보면은 90만 원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말씀 이렇게 나누는 분들한테 비싸다고 안 사지를 말고 변동성을 보자 그랬습니다. 변동성. 주가가 뭐 90만 원, 100만 원 그러면 언뜻 사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몇 점 못 사지만 변동성만 좋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 오늘 앞에 보면은 미미하지만 일목선 행스팬과 후행스팬에서 골든크로스가 호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구름 위로 솟았죠. 이렇게 올려놓고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누를 수는 있겠지만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요. 근데 그러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수요일 날이 일목에 이제 26 변화일이었고요. 그리고 직전 고점에서 33 변화일이었습니다. 자, 26이고 여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26이고 33 일목의 변화일입니다. 이 고점에서 33일이고요. 이 바닥에서 26입니다. 일목의 변화일 두 개가 딱 뭉친 자리에서 도저히 내공을 벗겨버린 겁니다. 그럼 이게 전환되었다, 돌파되었다. 그리고 균형표에서는 이것을 삼력 호전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뭐 근데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종목을 그러니까 오늘 산다 아니다를 떠나서 여러분들 이것을 이제 보시다 보면 지난번 여기는 이제 일목의 두 번째 변화일이었고요. 4월 25일경에 두 번째 50일 변화일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4일하고 그 영역에서부터 급락하다가 돌아갔고요. 그 다음에 이 진전되는 흐름을 보면 여기서 변화일이 뭉치면서 오늘 양봉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자나 그 다음에 전환선 지지나 이런 걸 보고 주가가 그렇습니다. 오늘 급등하다 보면 어제 살 걸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건 바보 같은 이야기고요. 다만 어제 지금 보신 것처럼 26, 33 변화를 채워넣고 실적 발표 나오고 오늘 튀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따라 외국인들이 화학에만 대해서 6,190억을 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날아가고 있는 포스코인데 포스코는 여러분 이게 월요일 되면 65 변화일이 와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 되면 33 변화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첫 고점 나올 때가 일목에 26 변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고점 길이가 40일이고요. 오늘이 38일자이기 때문에 이게 월요일 되면 40일 대등 수치부터 65일 날짜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는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봉 추세나 중요 분봉 추세를 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지만
저 입장에서는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간다. 그러니까 종목을 계속 이렇게 추적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몇 개 종목을 그냥 샘플로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금 막 추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추적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는데, 삼성바이오는 여러분 보세요. 예, 이게 지금 수요일 날 음봉으로 누를 때 21선 터치하고요. 기준선 부근에서 오늘 양봉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림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바닥에서부터 26일이 지나갑니다. 자, 어제가 26일이었습니다. 그럼 후행스팬 26 후행스팬이 이 바닥을 통과하는 순간 오늘 양봉이 붙고요. 이 기준선이 살짝 올라가거든요. 여기 보시면 횡보하다가 이건 왜냐하면 26년 주가가 빠져나가니까 새로 하나의 날이 들어오면 뒤에 날짜가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평선도 그렇고 일목이일선도 그렇고 이게 변화가 옵니다. 이걸 이제 뭐 수동적 변화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변화하고 돌아서고 후행스팬 돌아가고 일수 채우고 그 다음날 양봉 나면 좋아요. 이런 날은 한번 사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난번 이 최고점에서부터 3월 9일 최바닥까지가 39일이 걸렸는데 그 날로부터 내일이 39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이런 일수가 오는데 신고가에 와 있다면 두들겨 맞기 쉽고요. 저가권에 와 있다면 이건 반전의 형태가 계속 나타날 가능성 쪽으로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뭐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다음 물론 이렇게 뭐 차트만 보면 안 되겠죠. 시장 전체를 보여주는 이제 종합주가지수라는 이 인덱스와 그다음에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뭐 수급적인 문제라든지 종목 개별적인 뭐 화학적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물론 챙기면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차트로만 딱 보면 최근 상승 절반인 기준선 부분과 21선에서 26 변화일이 지나가면서 양봉이 붙었습니다. 이건 일단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이건 균형표에서 말하는 365전이 완전히 생기고 눌림까지 주고 지금 아주 이쁘게 돌아가는 그림입니다. 자, 이건 이 보세요. 최고점에서 이 역시 이제 3월 이 바닥까지가 이게 33일이 걸렸습니다. 일목이 33일. 그 다음에 어제가 수요일입니다. 제가 오늘 목요일 녹화합니다. 이 최바닥에서부터 26일이었습니다. 요건 좀 전에 보신 이제 삼성바이오가 똑같죠. 그리고 오늘 양봉이 붙는데 그 외에 이제 괴선 간의 관계를 이렇게 보시면 상승주고 구름 하단에 딱 걸립니다. 그리고 눌림목 조정이 전환선 지지를 하죠. 그러고 나서 튀어 올랐는데 여기서 보면 주가 상승을 못하고 눌렸단 말입니다. 여기서 꼭 뭐 저항선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어쨌든 주가가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드물게 지금 이건 안 그렇습니다만은 여기 주가가 왔을 때 뒤쪽에 후행스팬이 올라오다가 구름에 걸리면 현재 주가가 막히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려보면 혹시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올라오는데 26일 뒤에 그런 후행스팬이 여기 턱 걸려가지고 지금 이거 다 벗겨가는 주가를 이렇게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그 정도까지는 해당이 안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구름 위로 돌파를 하고 구름 위에 안착을 했죠. 그 다음에 일목의 전환선 빨간선 여기 나온 게 전환선입니다. 9일간의 고가저가 중심. 그 다음에 청색선이 26일간의 고가저가 중심인데 이게 지금 호전, 골든크로스 일목에서는 호전이라고 합니다. 나왔고요. 26일 전 후행스팬도 시세를 뚫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후행스팬 호전, 전환선과 기준선의 호전, 골든크로스, 구름 돌파 그러면 일목에서는 그것을 삼력 호전이라고 합니다. 호전 그러면 뭐 몸이 아프던 분이 병세가 호전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개선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데드크로스가 나면 일목에서는 이제 역전되었다 그럽니다. 경기를 이기고 있다가 지게 되면 역전당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는 호전의 형태입니다. 제가 자꾸 좋은 이야기만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림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랄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가 이제 제법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별다른 조정 없이 이 종목은 상대적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내일 당장이라도 전환선을 이탈하거나 구름 상단을 이탈하면 단기 흐름에 하자가 생기는 겁니다. 21선도 지금 구름 상단에 딱 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게 하자가 생기는데 그런 현상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매수와 보유로 갈 수 있는 지금 단계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이건 아직 멀었다. 아, 이건 다 됐네. 뭐 이건 좀 팔까? 이런 식으로 그죠? 종목을 그렇게 이제 이용하는 거죠.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아, 이 종목은 오늘 기준선을 이탈했어요. 이탈했는데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월요일 되면 바닥에서 26변화일 옵니다. 변화일 오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올라갈 때 1월 23일에서 최고 상토까지가 38일이 걸렸는데 이번 3월 최저점에서 이게 월요일 되면은 38대 등수치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 가격은 어디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날에 반전형 봉의 패턴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 날이 또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별다른 반전이 없었다면 그 다음 날 양봉으로 돌거나 수급이 개선되거나 시장 흐름도 좋아지면 매수 쪽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고가로부터 이제 지금 한 9일 리듬이 오기는 하는데 아무튼 주말 주초고 지나가면서 이 종목에서 긍정적 형태가 나온다면 뭐 매수를 한번 해보는 거죠. 이 종목 하나만 노린다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그 여건이 좀 아직은 좀 부족하거나 이러면 입질 매수를 해보는 거죠. 먼저 첫 코평 보내보고요. 뻐꾸기를 날려보고 아 이거 맞다 그러면 본대가 투입되는 거죠.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이제 약간 이제 이 코스닥 종목 조금만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21선 지지를 했고요. 20일 지지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코스닥 조정 흐름을 그냥 온몸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보면 내려갈 때 이게 39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금요일 되면 39일이 오고요. 그 다음에 21선과 기준선이 있으니까 뭐 조정치 미리 대놓고 사는 방법도 조금은 가능은 하고 아니면 조정 받고 난 뒤에 이러한 일정이 지나가면서 반전 패턴을 보여주면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장은 그죠? 매매하는데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기왕에 일수 가격상에서 뭔가 의미 있는 자리에서 의미 있는 행동을 하면 믿어주기로 하는 거죠. 솔브레인은 지금 정배열 상황에 있고요. 구름이 아직은 좀 좁고 이런 것은 조금 단점이긴 한데 그건 이 구간에서 혼조를 보여버렸기 때문에 구름이 좁고요. 이 앞쪽은 지금 이렇게 떠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 양문에 완전 정배열이 있으니까 이런 거 뭐 쉽게 말해서 여기 보시는 전환선 이것을 뭐 이탈 안 한다면 그냥 뭐 계속 홀딩을 해도 되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기왕에 이제 이런 그림이 나왔으니까 혹시 조정 중에 이게 지금 33만 원입니다. 혹시 이런 종목들이 내려오다가 이런 자리에서 딛고 양봉이 나오면 균형표에서 이걸 이렇게 여러분 주가 이렇게 잘못 그렸습니다. 제가 너무 밀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오면요, 이 영문에 여러분 S자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 자리를 S파동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안 올 수도 있고요. 혹은 여기서 더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가격상, 파동상, 혹은 시간상, 저기가 지지하면 딱 좋은 자리인데라고 하는 순간 실제로 지지를 하고 돌면 그건 액션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건 패턴이 뜬 김에 이거 33만 원까지 뭐 안 내려올 수도 있고요 한데 패턴이 뜬 김에 하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시총 상위 중에 첨보를 한번 볼까요? 2차전지. 이 종목은 지금 구름 위에서 이거 여러분 모바일로 보면 잘 안 보이실 수 있겠는데 구름 상단에서 지금 도지가 딱 나왔습니다. 하단에 21선 살짝 깨다가 말았고요. 그 바로 밑에 일몰 기준선이 옵니다. 일수상으로는 이것도 지난번에 39일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3월 9일이 39일에 해당하고 3월 11일 지나가면서부터 일목일은 뭐 40일 변화 이런 것들이 옵니다. 오는데 지금 일수는 아무튼 금요일 날 39일 대등 오는 종목들이 좀 많고요. 가격적으로는 구름과 21선과 기준선이 와 있기 때문에 양편력 기준 4일입니다. 그러면 5일 단위. 주말 주초 지나가면서 이러한 지지선, 그리고 기왕이 도지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반전 반등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면 한번 매수 기회로 삼아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외에 패턴이나 형보론을 통해 가지고 급등하는 개별주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제약 때문에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